시청자 유로파님의 질문인데요. 베트남 아내가 10월 달에 한국에 급하게 들어가야 된대요. 이유가 전자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는데 한국 사람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이제 베트남의 전체적인 주민등록이 이제 전자칩 들어간 주민등록증으로 바뀌면서 전산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칩 주민등록증 바뀌면서 전자칩이 되면서 호적을 옛날에는 책자로 나왔잖아요. 책자에 이렇게 적어서 수기로 적어주는데 지금은 이제 호적도 전산화가 돼요. 전산화 작업되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에서 일률적으로 한 지역에 언제 하라고 쭉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가족들이 이제 연락 왔으니까 명단이 왔잖아요. 명단이 누구누구 이 집에 누구누구 하고 와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와서 하세요. 이렇게 오면은 다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지, 그냥. 이 관공서에서 연락 오는 건 안 가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관공서를 조금은 무서워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관공서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딱 주눅이 들어갖고 딱 이러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차후에 귀국해서 그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뭐 지금 가족들 전산화가 다 돼도 뭐 가족들 사이에서 호적이 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때서? 어? 나중에 들어와서 베트남 와서 그때 전자주민등록증 만들고 그때 호적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한국 사람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과거요. 사실 한국에도 60년대, 70년대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지서라 그랬잖아요. 지서 순사만 지나가도 무서워하고 그쪽에서 오락하면 막 벌벌 떨고 이런 거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얘기고, 예. 30년 얘기고, 길게는 3, 40년 얘기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누라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네. 답답한 거지. 21세기 살아도 여기에 시골 그런 문화는 한국에 그래도 한 20, 30년 이전에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자체 특히 이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는 관공서나 공안들을 일단은 무서워하잖아요. 명령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꼭 가야 되는 줄 알고 안 가면 어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호적에 못 올라갈까봐 이런 걱정을 해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 가족들이 누가 가서 우리 딸이 한국에 가 살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해도 돼요? 물으면은 나중에 와서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여자를. 그 실무의 어떤 좀 관공서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관념 그 고집이죠 따지면은. 그냥 무조건 또 그런 것 때문에도 뭐 베트남에 또 한 번 또 갔다 오고 싶은 생각은 또 없지 않아 안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되면 그것도 겸사겸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베트남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관공서에 대한 어떤 탁 시키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회주의 세상은. 이런 관공서도 그렇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부딪힐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있죠. 왜냐면은 어떤 한국 사람이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좀 큰 회사에 찾아가요. 큰 회사에 찾아가고 거기 높은 사람하고 뭐 면담을 요청을 해갖고 일단 보면은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깍듯하게 대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러 왔으면은 갑이 돼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을 동행하고 가보면 베트남 사람은 을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근데 그거는 시간이 점점 지나야 바뀔까? 지금 좀 바로 바뀌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 거에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도 뭐 어떻게 그걸 말로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한국에 오래 살게 되면은 많이 바뀌는데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사회는 안 그렇다는 거 알잖아요. 한국에는 뭐 사실 뭐 경찰이 와도 경찰한테 큰 소리 치는 사회인데 근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면은 조금 관공서 직원에 대해서 좀 이제 한국에도처럼 좀 무뎌지죠. 근데 여기 와서는 또 여기 베트남 오면은 얼마 지나면 또 똑같이 되더라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사는 그 세상 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아니,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저 와이프하고도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와이프도 항공사나 어떤 기업체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부딪히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끌려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래요. 베트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자주 부딪혀요, 저하고. 부딪히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고 한국에서 공부까지 하는 사람이 베트남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는 여자가 문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 와이프도 한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지금 질문한 사람도 한국에 데리고 살고 있는 와이프인데 그 와이프가 매번 이러거나 이렇게 툭툭툭툭 이런 문제 튀어나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천천히 설득을 해봐야 되는데 설득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도 우리 와이프하고 그런 면에서 많이 사실 다투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얘네들 사회 문화 자체가 그런데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사회주의 이게 딱 강박관념이 딱 잡혀 있잖아요. 꽁안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고 어떤 관공서에서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관공서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이거 왜 니네들이 잘못했잖아 고 따지면은 도리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요. 신랑이 우리 결혼 서류를 진행하다 보면은 신청서에 신랑이 사인을 했잖아요. 사인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이 신랑이 그 관공서에 가서 본 정서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할 때 본인 여권 가져가서 본인 확인하잖아요. 근데 사인을 하다 보면 사인이 매번 같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사인을 계속 모든 게 사인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모든 게 사인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 과연 사인 1년에 몇 번 합니까? 근데 똑같은 사인이 안 되고 조금 틀리다고 걔네들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 내 당사자 맞고 내가 사인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신부들이나 제 와이프 쪽에서는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된대. 그게 한국 사람하고도 벌써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은 내 신분증 가져가서 내가 맞습니다 하면서 사인이 좀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슷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인을 좀 길게 쓸 때도 있고 약자로 쓸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길게 썼다가 약자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맞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나라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관공서 직원조차도 무조건 자기들 법에 따라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제가 있습니다. 신부가 고향에서 서류를 발급해 왔어요. 그 서류 발급된 걸 가지고 이 나라의 외교부에 확인을 거쳐요. 외교부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받은다고 집어넣잖아요. 넣으면은 인정이 안 되고 툭 튀어나온 때가 있어요. 왜? 그 지방의 그 관공서의 그 공무원에 사인이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럼 왜 안 돼 있냐? 직원이 바뀌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은 바뀐 사람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딴 일 하고 하다 보면 외교부에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자기 나라 서류인데도 그 사람이 사인을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준다 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기가 찰 일이 아니에요. 니네들이 잘못했잖아. 니 관공서 직원들이 왜 그걸 사인을 그럼 등록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고향에 가서 그 공무원한테 빨리 사인 등록을 하라고 시키래. 우리가 가서 해야 된대요. 이게 이 나라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여자를 데리고 한국에 그쵸. 살면 얼마나 답답하지만은 뭐 어떻게 해요. 신랑이 그건 이해를 해야지. 방법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살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지죠. 많이 덜해지죠. 지금 처음에 몇 년간은 그렇다가 나중에 뭐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 많이 덜해지죠. 그거는 한국에서 막 오래 살다 보면은 그건 한국화 돼 가죠. 근데
특히 이제 한국 간지 몇 년 정도 이렇게 안 된 신부들은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신랑들하고 같이 우리가 문화 차이 하는 데서는 저는 그런 데는 문화 차이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응?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살아왔던 사람,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하고 그거는 반드시 다르니까. 특히 이 아래쪽 지방하고 또 저 북쪽 지방이 또 좀 더 심합니다. 그게 어떤 관에 대한 탁탁 따라야 된다 하는 게 조금 더 심해요.